네, 어제 소개한 K5 보시면 이 RPM 게이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드라이브에 놨을 때 기어 포지션이 드라이브일 때 이렇게 차가 계속 덜컹덜컹 하면서 부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달릴 때는 못 느끼는데요. 또 기어를 빼서 중립으로 놨을 때는 조금 그 현상이 덜 하긴 하는데, 부조가 나타나는 거는 여전히 RPM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펄스가 지나갑니다. 근데 얘를 다시 드라이브에 놓으면 RPM 게이지가 상당히 많이 진동을 하죠. 원인은 뭘까요? 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는 주행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세워놓은 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자동차라는 게 세워지면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지금 말을 타고 있어요. 계속 RPM이 흔들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점화 코일과 플러그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이거 오늘 성능점검, 어제 그 성능점검 받은 날짜가 제가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성능점검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점검 받을 때 75,315였는데 342니까 27km 정도, 뭐 시운전하면서랑 뭐 왔다 갔다 차 고칠 때랑 이럴 때 운행했으니까 차는 뭐 거의 운행을 하지 않은 건데, 이게 자동차라는 게 운행 안 하면 생기는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차를 가지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가 와요. 비가 와서 오늘은 기아에 가서 이 부속을 사가지고 제가 직접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플러그 점화 코일 정도는 혼자 작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우선은 차 가지고, 저는 늘 제가 수온계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제 수온계에 변화가 왔으니까요. 출발해서 성능 점검 보고 재발행 받고, 성능 점검 책임보험이라고, 그 책임보험이 사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이요, 생각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실제로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가 생겨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수입차나 이렇게 단가가 큰 것들은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성능 받고 가서 배선 플러그 사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보겠습니다. 하체 상태는 비가 와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요즘은 다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요. 하체 깨끗합니다. 습기물이 없이, 전체적으로 언더코팅 안 했습니다만 이런 데 보면 깨끗하죠.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일류랑도 없습니다. 이거 분함 안 하죠? 처음에는 DB였다가 이제 15,840원이 추가돼가지고 62,920원 KB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사실 보험회사는 이 성능 책임보험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워낙 모럴 리스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차도 이전비 내역서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기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은 잘 받았고요. 지난번보다 뭐 27km 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 검부 재발행 받았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오면 좀 괜찮습니다만 여전히 저기 그 바늘이 떨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펄스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플러그 점화 코일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K5 지금 제가 그 기아에 와서 부품을 구입했는데요. 11만 1,330원 들어갔습니다. 플러그, 코일 어셈블리, 그 다음에 이제 배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싹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직접 교환할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는 반바도 갈고 막 한참 저기 할 때는 와서 급하면 제가 막 했어요. 물론 반바를 갈아가지고 도색하고 그런 건 못하고요. 이제 반바 떼내서 거기에 있는 뭐 센서 교환한다든지 앞에 라지에타 그릴을 교환한다든지, 제가 타던 에쿠스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바디 또 플러그 배선 띄느라고 서지 탱크 떼가지고 그런 거 교환하는 거, 그런 거 직접 했어요. 지금 못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이제 K5 그 현상이 이걸로 지워져야 될 텐데, 이제 뭐 원인은 제각각일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후에 저기 한 거라.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세워두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플러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선 하나, 플러그 하나, 어디 뭐 1, 2, 3, 4기통 중에 하나 정도가 파형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갈 때 한 번에 싹 갈아버려야죠. 11만원 해서 이제 뭐 만약에 공인 비용 한 15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면 뭐 제가 볼 때 또 앞으로 또 한동안 잊어버리고 탈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는 서전주 현대공업사로 들어왔습니다.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면, 여기 오면, 공업사에 오면 늘 봐야 되는 녀석 룩입니다. 룩이, 얼룩이. 이 한 마리만 어떻게 엄마를 잊어버려가지고 저기 했는데 태환이가 키우고 있어요. 이뻐요. 도망도 안 가고. 자, 이제 교환을 시작합니다.
네, 달라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파킹에서 후진 드라이브 어떻죠? 바늘 RPM 바늘 눈여겨보십시오. 전혀 튕김 현상 없습니다. 물론 이제 냉간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온계가 저렇게 올라가서 열이 받은 상태니까. 근데 아마 제 진단이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차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시동 한번 걸어보면 게임은 끝납니다. 네, 이제 K5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마 K5를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영상은 사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요거는 수리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성격은 어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성격이 근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정품으로 그리고 풀세트로 이렇게 교환하고 나니까 차는 굉장히 정숙해졌다. 사실 지금 LPI 엔진이 부조가 있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LPI LPG 들어오는 것과 이제 스로틀 바디 쪽에서 공기 흡입량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간헐적인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은 직분사기 때문에 옛날 기화기 방식 차처럼 불안전한 상태의 연료 공급이 아니라서 전 충분히 그 부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휘발유 차랑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늘 판단을 하는데, 이번엔 좀 정도가 좀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세워둔 기간이 길고, 어저께 제가 뒤에 브레이크 등 전부 다 교환하고 앞에 안개등 교환하고, 사실 그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네, 그거 하느라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차가 뒤로 가다 보니까 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집 살림은 아니고, 이제 이 상사의 차를 이렇게 놓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그 분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쪽이 신경을 쓰면 한쪽이 좀 소홀해지는 상황들이 생겨서요. 그러긴 한데, 지금 드라이브에 놔도 전혀 RPM 바늘 변동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유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전혀 떨림 없습니다. 드라이브에 놨을 때나 N에다 놨을 때나 드라이브에 놨을 때, 아까는 둥둥 이렇게 덜컹거림 비슷한 부조가 있었는데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1인 소유의 75,000km 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K5. 담배빵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요. 네, 요런 부분 감안하시고 장애인 전용차 찾으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가는 차, 정비된 차, 그런 차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